그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지역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소치님들께서 고민 상담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그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분이 해주신 질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투자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김해라는 지역에 갭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거의 매일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가 내려갔다가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18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파트는 10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고 새 아파트 입주 시기에 구축 아파트가 가격 면에서 제일 많이 하락을 했어요. 2025년에 이 김해라는 지역에 이제 기존에 이제 분양을 많이 해서 입주를 많이 할 거랍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재 구축 아파트 전세가율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와 있을 때 이때 갭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025년에 입주를 많이 할 때 매매가가 눌릴 때 그때 사는 게 좋은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검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투자를 하신다 하셨어요. 투자. 그럼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거주로 집을 사는 것과 투자는 다릅니다. 실거주는 내 생활권 안에서 보통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시면 돼요. 근데 투자는 전국에 그냥 어디든 하면 돼요. 전국 어디든. 왜냐하면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요. 더 적은 투자금으로요. 더 좋은 애를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선택지가 정말 넓어집니다. 그게 저는 정말 장점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그리고 첫 투자라서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 김해라는 지역, 내가 정말 18년 동안 지켜봤던 잘 아는 지역에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전국으로 바운더리 넓히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닌, 나는 너무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이 김해라는 지역이, 이 지역의 흐름, 이 지역이 지금 계속 반등을 할 것인가, 저점을 찍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볼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여기 너무 잘 알아서 산다 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 했을 때는 사실 내가 지금 사더라도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정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라는 이제 지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거 찾아볼 때, 이 흐름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매매 지수 그래프를 봐야 돼요. 요건 제가 사진으로 다 띄워 드릴게요. 지금 요걸 가장 보기 쉬운 곳이 아시리안 사이트예요. 여기에 이제 가격 분석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딱 보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지금 하락 쭉 하다가 거의 저점을 찍으려는 분위기였어요. 아직 저점을 확실히 찍진 않았어요. 근데 이 변동률을 봤더니 이 하락폭이 예전에 이만큼이었다면 점점 줄고 있긴 해요. 아직 이걸 확실하게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김해라는 지역에 리스크가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미분양을 봐야 돼요. 미분양이 늘어나는가. 근데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아실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분양 탭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미분양도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도 없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공급. 이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공급 같은 경우는 24년에는 조금 줄다가 25년에 이분 얘기처럼 조금 늘어요. 근데 이게 25년에 늘지 지금 23년 현재에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급이 늘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이 는다고 무조건 리스크는 아니에요. 공급과 미분양을 딱 비교했을 때 미분양도 늘고 공급도 늘면 리스크일 수 있는데 미분양은 줄어요. 계속.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이 는다 했을 때는 리스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급이 한 지역에 몰리느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볼 때는 항상 지도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 공급이 몰리느냐. 그러면 여기가 또 좀 더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입지가 괜찮은 곳에 몰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리스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물량들은 금방 소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지방, 특히 지방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전국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서울 수도권부터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지방 광역시 가야 되고 이게 소도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도 덜 오른 곳이 있잖아요. 얘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가줘야지 얘들이 움직이는데 아직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느릴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내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 아까 제가 봤던 그 세 가지라도 계속적으로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분이 10년 주기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저는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10년 주기설이라는 걸 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만약 10년 주기설을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모든 지역이 10년마다 뭐 상승하고 10년마다 하락하고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매매지수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셔도 이게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미분양이랑 입주 물량이랑 이런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게 궁금하면 내가 검증해야 돼요. 이런 매매지수 그래프하고 아까 미분양, 입주 물량 이걸 대입해가지고 이 미분양이 많았을 때 이 매매지수가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 이걸 내가 계속 찾아봐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사실 과거를 우리가 복귀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과거가 이제 복귀가 되면 이 지역이 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하락했고 어떤 요소에 의해서 올라갔고 이걸 알게 되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만약 이 김해란 지역을 잡았다 했을 때는 과거 복귀부터 해보시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같은 요소가 많았을 때 김해가 가격이 빠졌는지 아니면 상승했는지 이걸 내가 스스로 찾아보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분이 이제 전세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전세가율이 뭐냐면 이 매매 가격에 대한 이 전세가의 그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높다고 하면요. 이 매매 전세가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금이 이제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얘기를 하시기에 지금 김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내 투자금이 이제 적게 드는 거죠. 투자금이 이제 적게 드니까 나 지금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25년에 입주가 몰리면 그때 뭐 금매도 나오고 가격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사는 게 나을까? 네,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 전세가율은 저는 사실 우리가 뭐 전세가율을 보는 이유, 이 전세가율을 보는 이유는 사실 실사용 가치잖아요.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뭐 여기 임대를 많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뭐 그런 걸 볼 때는 보지만 이 전세가율이 이 매매가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매매 지수 그래프하고 이 전세가율을 대입을 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일치하잖아요. 여기 이 지역이 상승을 할 때 전세가율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전세가율은 올라가는데 이 지역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말씀처럼 지금 전세가율을 볼 게 아니라요. 이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내가 김해라는 지역에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김해에서 제일 대장인 아파트. 얘가 실제 지금 가격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아시 사이트 가시면요. 순위 분석이라고 있어요. 순위 분석. 여기 가서 보면 돼요. 그러면 가격 제일 비싼 애부터 1등부터 쭉 나오거든요. 얘들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 그 시세 그래프를 보세요. 시세 그래프 보면서 지금 가격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작년 하반기에 다 떨어졌거든요. 2억씩 3억씩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씩 올라가고 있느냐. 이걸 그 아파트별로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격 순서대로 다 보세요. 보시면서 얼마 올랐지, 얼마 올랐지. 그럼 확실하게 대장이 막 움직여져요. 얘도 가고, 2등도 가고, 3등도 가고 막 가요. 그러면 김해라는 곳에 뭔가 분위기가 온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저는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소도시까지 흐름이 오기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는 괜히 지금 좀 급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직 얘들이 흐름이 안 오면 내 돈이 계속 물리게 되잖아요. 특히 소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께서 지금 또 25년에 입주 많으니까 이때 그러면 내가 해야 되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갑자기 기매가 흐름이 와서 막 24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25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입주가 많다 하더라도요. 이곳에 뭐 미분양이 없고 크게 큰 그 지역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미분양이 적고 리스크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공급이 몰릴 때는 사실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으니까 전세가가 낮아지잖아요. 전세가도 눌리거든요. 그럼 얘가 계속 눌리면 결국 매매가도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는데 이게 미분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전세 매물이 소진이 되잖아요. 소진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눌려있던 매매가도 올라가거든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요.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미분양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청약 경쟁률, 김해에 지금 분양하는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국 이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많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 리스크가 없다 했을 때는 사실 일시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흐름이 늦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 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를 하셨잖아요. 굳이 기매로 한정 질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서울 수도권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여기가 너무 오르게 되면 지방광역시를 볼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한정 질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지역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한정 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요. 공부를 하면요. 내가 사는 지역만큼 잘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더 빨리 많이 오를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10년 주기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검증해 보면 돼요. 정말 그 지역들은 10년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걸까? 그런 것들을 검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계속 검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